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직원 역량 관리 이어서 서류 준비 시작합니다.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으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교육입니다. 평가번호 16번이고요. 급여 제공 지침 네 번째 항목입니다.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은 감염의 종류와 감염 예방 및 관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지이고요. 목적은 센터의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과 수급자 그리고 이들과의 접촉이 예상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직 목소리가 불편하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정의는 의료협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감염 원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지만 대표적으로 감염자의 손, 실내 공기, 물건이나 가구 등에 의해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감염원은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모든 것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는 우선 직간접 접촉으로 그 종류를 기입했고요. 코로나19처럼 비말을 통한 감염 역시 종류와 함께 비말 감염의 뜻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통한 감염은 결핵, 홍역, 수두 등이 있고요. 다음은 감염의 증상으로 감염이 발생한 부위, 호흡기계 감염의 증상인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이 있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하부복통, 배뇨통, 빈뇨, 잔뇨감, 급박뇨, 야뇨, 소변색의 변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요도 분비물, 요도 가려움증, 발열, 오한, 옆구리 부위의 통증, 오심, 구토, 간혹 설사가 나는 등의 증상을 가진 요로 감염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의 증상 중 전신 증상으로 안면 홍조, 발열, 발진, 피곤, 의욕 상실, 두통, 근육통, 빈맥, 식욕 저하, 탈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요양보호사 교재 등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발견을 했지만 제가 기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감염들만 골라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감염 예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손을 씻는 시기를 간단히 정리해 두었고요. 메르스 이후 중요해진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토대로 삽입해 두었습니다. 교육을 하실 때는 이러한 자료들의 영상을 틀어주면서 따라 하도록 하고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비물 처리인데요. 와상 어르신이나 폐렴, 폐결핵 등 어르신들의 분비물을 처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의 위생 관리로 목욕, 침구 청결, 의복 청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는 더 풍부한 내용을 삽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수급자에 이어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 역시 필요한데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대상자에게 감염 전파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샤워 외에도 피부관리, 손톱관리, 가운이나 신발관리 등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 전후 등에서 관리가 필요함을 인지시키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원 중 분비물에 의한 감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분비물 처리 방법과 보호장구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대상자가 사용하던 오염된 물품은 그 관리법이 워낙에 다양해서요. 요양보호사 교재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정리를 했고요. 전염이 된 수급자의 경우 그 절차를 삽입했는데 우선 관찰, 병원 방문, 보호자 연락과 함께 보건소에 신고 후 그 관리 방법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긴 시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 종결이나 이용 중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염성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실 때에는 수급자의 주변 환경을 철저히 소독해야 하고요. 수급자가 사용하는 모든 용품들 역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소독 방법이 용품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기입했고요. 나중에 교육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사용하는 여러 물품들에 관한 세부적 소독 방법은 요양보호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용품에 이어 쓰레기 및 오염물 관리로 요양보호사 교재를 기반으로 작성했고요. 쓰레기 및 오염물 역시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기록해 둘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몇 가지만 작성해 두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리실에 대한 청결 관리와 함께 음식물 조리 시의 관리, 그리고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음용수 관리법도 함께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넣어두시면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관리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감염 의심 사례 발견 시의 조치 사항으로 센터의 역할을 소개했고요. 역시 기관 차원에서 일반적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삽입해서 관리 지침이 더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염의 종류와 관리법인데요. 우선 결핵으로 발병 요인, 의심 증상, 관리법을 나누어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요양보호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결핵에 이어 독감, 즉 인플루엔자에 대한 내용으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감은 매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 회의 시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 사항으로 넣어 두시면 직원 역량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접종받은 요양보호사들의 통계를 내어서 직원회의 결과 평가 자료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영수증 첨부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무료 접종 시기를 이용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연계해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로 전염력이 매우 강한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평소 관리법이 중요하고요. 감염이 된 이후에도 음식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히 교육하시면 좋고요. 옴은 보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정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옴이 옮았을 경우에는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소 피부를 잘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방문 시에 피부 관리를 하면서 옴 관리를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머릿니가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1년 내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후 귀가하면 청결 관리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머릿니가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는 침구류 관리나 기타 주의사항을 함께 교육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기관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발병 요인과 의심 증상, 관리법을 정리했는데요. 보건복지부나 의협, 간호사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모두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기관들의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